이번 시간은 150 쌍무계약의 효력 153페이지입니다. 쌍무계약 무가 두 개다 그런 뜻입니다. 쌍무계약의 특질이 첫 번째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두 번째가 위험부담에 관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례가 동시항변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쌍무계약의 특질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동시이행과 위험부담에 관한 거. 동시이행은 도대체 뭘까? 네,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잔금 줄 때 하고 잔금 지급할 때 하고 등기 서류 교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금 지급하는 을도 변제기에 해당이 되고 갑도 변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변제기일 때 우리는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한다. 동시이행.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서로서로 항변권이 있다. 네가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야. 버팅기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뭐다? 속된 말은 뭐다? 버팅기는 권리. 버팅긴다? 혹시 여자 두 분끼리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서로 뭐라 합니까? 놔라. 놔. 네가 놀 때까지 나도 안 놀 거야. 버팅기는 권리가 뭐다? 동시에 항변권이다. 항변권의 가장 큰 키워드는 그 자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는 이행지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들어갔을 때는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따라서 이쪽에서 서류를 주지 않는 동안 이쪽은 잔금을 주지 않아도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게 되면 잔금을 이쪽에서 서류를 안 주니까. 근데 만약에 서류를 줬는데 잔금을 안 주면 지체입니다. 보세요. 갑이 서류를 갖다가 만약에 안 줬을 때는 안 주니까 나도 안 줘 할 때는 이행시 책임 면제받지만 이쪽에서 서류를 줬는데 이걸 만약에 안 주면 그때는 뭐다? 이행지체이다가 되겠죠. 요때는 이행지체가 아니다. 요때는 이행지체이다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변제기 있을 때 내 걸 안 주면 이쪽도 안 주는 항변권이 있는 동안은 이행지체가 아니지만 내 거 줬는데 안 주면 지체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뭐다? 이행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53페이지에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가 별개의 계약에서 나왔다면 이때는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개의 약정에서 나오는 경우는 항변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긍정예가 있고 부정예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항변권 인정. 부정이라면 되겠네요. 항변권 부정하는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허가
받지 않은 명령은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허가. 이게 토지거래 허가일까요? 토지거래 허가. 허가 지역에서 돈 주는 것하고 협력 의무, 동생관계 아니고요. 명령은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기재한 다음에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세 번째는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다를 때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출발해서 서로 변제액이 있을 것. 쌍방 채무가 변제액이 있을 것. 즉 갑도 변제액이고 을도 변제액이 있을 때 항변권 인정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 있고 을 있을 때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 있을 때, 예를 든다면 중도금 줄 때입니다. 이렇게 갑은 후이행 의무자고 을은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선이행을 약속한 사람은 항변권이 없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따라서 중독을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이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연결해서 선이행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항변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불안할 때. 불안에 항변권이 있고요. 불안 항변권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행 지체 중 의무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뜻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도금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쪽은 서류를 안 줘서 잔금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관계 이다가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중도금을 안 줘서 여기까지 왔다. 따라서 여기도 이행 지체이다. 여기도 중도금 안 준 거 이행 지체이다. 계산을 합니다. 중도금 안 준 지연 이자가 여기는 6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600, 500 더하기 총 1,100만 원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법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금 안 준 이 앞에 것은 600만 원은 이행지체이다가 되지만 이 뒷부분 500만 원은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600만 원만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습니다. 서류하고 잔금하고 동시행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중도금도 동시행관계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잔금 안 준 거, 중도금 안 준 거, 동시행관계이니까 전부 다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체이다로 보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전 못준 중도금만 이행지체고 잔금 기준 이후 못준 중도금은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책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2번의 기억. 여기 이 의무자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 변제기가 있을 것 됐고요. 요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고 있을 것. 그죠? 네, 상대방이 뭐다? 네, 제공하지 않고 있을 것. 서로 변제기인데 저쪽이 안 주면 나도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자, 효과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3번에 3번. 아까 있었습니다, 이거. 네, 항변권 있으면 3번에 3번 있죠.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변제받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 가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위험부담. 네, 요건 지금 요거 한 거고요. 위험부담.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화재가 났다라고 보세요. 쌍무 계약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갑은 건물을 줘야 되고요. 을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했었는데 후에 불났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다면 보세요. 을은 건물 받을 수 없는 화재가 났으니까 을은 건물 받을 수 없는 이거 받을 수 없는 손실을 부담해야 되겠죠. 또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없는 손실을 부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책에서는 급부위험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급부위험은 다 을이 부담해야 되고 이건 이제 대가 손실이죠. 네, 대가 손실이죠. 대가 위험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대가 손실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급부 위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대가 손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 손실. 그럼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면 대가 손실 위험이거든요. 위험은 을이 부담하지 않고 다 갑이 부담해요. 이 불능일 때, 이렇게 불능일 때는 이 매도인이 채무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쪽 잘못이 없다면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을이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요거는 반환받아야 된다는 사실. 한편 화재 원인이 을한테 있다 한다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죠. 그러면 대가 손실은 다 을이 부담해야 되지 갑이 부담할 필요는 없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능세계에서 갑은 채무자, 채권자. 그래서 을한테 귀책사가 있으면 채권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원칙 채무자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된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돈 다 받아나면 됩니다. 위험부담. 실은 갑은 절대 뭐가 없다는 거 잘못이 없을 때 쓰는 용어죠. 네, 됐고요. 채권자 위험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들어갑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158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제3자 계약은 한 문제 나오는데 보통 계약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대금을 을이 갑한테 주지 않고 주라고 갑이 요청한 경우에요. 그래서 갑을 요약자, 요청한 자, 을을 낙약자라고 한다. 병은 무슨 자? 수익자에 해당한다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 관계가 존재하는데 갑하고 을 간의 관계, 이걸 기본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갑하고 병에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걸 대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을은, 을 있죠, 을. 기본적으로 을은 기본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가지고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있다. 낙약자는 항변할 수가 있다. 갑이 재산권을 안 줘서 나도 너한테 못 항변할 수가 있고, 단 이 을은 어디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죠. 이 대가관계의 문제는 갑병 그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는 기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항변할 수가 있지만 대가관계에는 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자한테는 항변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 태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요 기본은 있는데 대가리가 없다. 기본은 있는데, 네, 시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은 있는데 대가 문제 가지고는 없다. 대가리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수익 의사 표시를 하죠. 누가? 병이. 이때 갑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낙약자 을한테 하게 되면 수익자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야기예요. 자신의 권리가 발생하지 이 계약이. 자, 권리가 발생했는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네요. 을이, 낙약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 이때 갑, 요 약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병은 수익자 해제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자는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병, 수익자는 수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변형된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네,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판례. 그래서 여기서는 요약자가 해제해서 원상회복 청구한다 빵빵 들어가고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세요. 그래서 기본은 있는데 대가리가 없고 빵빵 시옷 이렇게 기억하시고, 거꾸로 을이 권리가 발생해서 병이죠. 을이 병한테 채무를 이행했는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낙약자죠. 낙약자는 해제를 갑한테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요약자. 또 원상회복도 요약자한테 해야 됩니다. 네, 이때 을은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손해배상도 요약자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자기가 일단 받은 것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이야기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3자 계약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어쨌든 요거 기본은 있는데 대가리가 없다 빵빵 시옷 그렇게 해서 제3자 계약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페이지 가볼까요? 페이지 161페이지. 자, 니은 있네요. 니은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요약자가 됐을 때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요약전 효력에서 2번에 니은도 있죠.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로 갑니다. 계약의 해제 갑니다. 자, 해제 관련돼서 여기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합의 해제란 말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 나왔을 때는 페이지 162페이지. 네, 손이 없다 하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돌려줄 때 이자 붙여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합의 해제가 나오면 손이 없다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라고 키워드로 딱 기억하세요. 그럼 문제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권 조항이 있어요. 실권 조항은 네, 중도금 안 주면,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특약을 맺었을 때 네, 중도금 안 주면 바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근데 잔금을 안 주면, 만약에 주지 않으면 자동 해제 특약을 맺어도 잔금을 안 주더라도 네,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네, 중도금은 동생관계가 아니고요. 잔금은 동생관계니까, 동생관계 있으니까 서류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려야지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중도금, 잔금 조심하시고요. 취소는 생략하고, 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을 가겠습니다. 법정 해제. 계약은 유효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단란한 효력이 있었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행지체입니다. 전체 보는 거예요. 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이행 여지가 없습니다. 지체 같은 예는 중도금을 안 줬을 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러면 매수인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요, 이때 매수인은 채무자가 돼요. 거꾸로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도인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났으면 이때 재산권 기준 잡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채무자가 매도인 될 수도 있고 매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중도금을 안 주면 바로 지체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지체가 빠지면 바로 해제하면 안 되고, 이를 한번 줘서 뭐 한다? 최고가 필요하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가 필요하다. 최고도 효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행불능은 이행 여지가 없으니까 최고 불효죠.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당연 해제는 아니에요. 무슨 해제는 아니다? 당연 해제는 아니고요. 해제권 발생한 거예요. 법전에서 당연 해제란 말은 없어요. 자, 최고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연 해제는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해제가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정 해제가 도달이 돼야지 이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도달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이렇게 가고 플러스 손해배상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최고할 필요가 없고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중간적에 정기행위라는 말이 들어가요. 예식장 화환주문, 이 정기행위는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 불효. 당연 해제가 아니고요. 해제권 발생해서 실제로 해제해야지 계약이 끝난다. 그 이야기가 164페이지서부터 165페이지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들어가서 원위치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가지고 몇 가지 좀 깊게 들어간다면 원위치 시키는 거니까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자동 복귀라는 거. 혹시 등기부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걸 유인성이라고 합니다. 판례태도. 두 번째, 원상회복했을 때는 선의, 악의, 불문, 타 원위치. 선악, 불문 전부 다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가지고 했을 때, 첫 번째, 해제 전 이 등기가 유효 등기면 이 등기에 붙은 사람은 선의도 보호받고 악의도 보호받습니다. 이게 유효 등기면, OK 등기면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OK 다 보호받는 거예요. OK로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해제가 된 후다 그러면 이 등기는 아까 소유권 자동 복귀니까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 이 무효 등기는 꽝이죠. 꽝이면 뒷사람도 다 꽝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선의도 꽝이고 악의도 꽝이어야 되는데 판례가 갑자기 판사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선의는 보호를 하겠다. 악의만 꽝치겠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해제 전 유효 등기에 붙으면 선악불문, 해제 후 선의는 보호받는다. 그리고 제3자 범위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3자 보호받는 범위는 설명 안 할게요. 아주 어렵게 출제됐을 때 가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원상 회복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끝으로 손해배상 들어갔을 때 플러스 같이 들어가는 거지 함께 청구지 선택은 아니고요. 손해배상은 당연히 원칙이 뭘까요? 네, 전부 다 이행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다? 이행 이익 배상이 뭐다?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단 예외적으로 실내 이익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칙 이행 이익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계약 해제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